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어제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또 조용하다 싶더니 공무원 비위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네. 고민에 빠지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특히 전국에는 수많은 그 공무원들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북도만 해도 충북도청과 1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론 사람 사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사건 사고에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청주시가 거의 항상 그 전국적인 이슈를 늘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폭행, 또 성추행, 뇌물수수 등 지난달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 중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 같더라고요. 모 시청의 팀장이 이제 그 부하 직원, 여직원을 네, 추행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면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유독 청주에서 이렇게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질까? 청주시청에서 네. 이거를 고민을 사실 하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사실 지역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고민한 결과 찾으셨습니까? 이게 적절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4년 전에 청주청원이 통합되셨습니까? 그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거대한 큰 행정의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안정되지 못한 거죠. 서로의 합쳐지면서요.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무원 조직이 하나가 되면서 조직이 안정된 그 상태에서 사실은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사실 관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가운데 사실 이 공무원들이 자체가 느슨해져 있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느슨해져 있고 또 사회적 책무라든지 도덕성도 사실 상당 함께 느슨해져 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말로는 이 일벌 100개 약간 엄격한 그 잣대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맞아요. 비슷한 그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맞습니다. 보면서 언제쯤 여건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쯤 이렇게 비위 사건이 끊길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이번 내용은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난 6일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수익권한 청주시청 산하의 이 공무원, 팀장급입니다. 네. 팀장급 공무원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강주에 있는 그 광산 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는 검찰에 송치한 건데 이 내용은 이제 5월 한 15일쯤에 이제 전화금융 사기, 일종의 보이스피싱이죠. 네. 거기에 속아서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자신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랍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일종의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이스피싱 등 전화 범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터넷 사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어기면 네.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의 그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게끔 법으로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그걸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살짝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 사건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일종의 공갈 또는 네. 요즘 얘기하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3월 28일에 이제 청주 한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빌렸고 갚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이제 상대방은 이제 내 돈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사실은 뺏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또 이제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공무원인 A 씨가 예. 담당 업무 관할인 그 보육 원장 그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300만 원을 지금? 사실은 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육교사, 보육원의 그 원장이 하고 있는 일의 직무와 관련된 부서의 팀장이에요. 네. 팀장인데 그 원장한테 돈 좀 빌려줘라는 게 뭘로 들릴까요?
안 주면 빌려주지 않으면 직위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니까 그렇죠. 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그렇죠. 가질 수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300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직무와 관련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해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죠. 네.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니 당장 1,000만 원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리고 빌려주면 못 받을 거라는 심리적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1,000만 원을 못 주고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 갚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무원 A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아니고 갚을 것이다. 빌렸다. 네. 그 빌린 것이고 나는 갚으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네. 내가 이런저런 충분한 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 갚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죠. 이게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김영란법이라고 그렇죠.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또 이 교사 또 사학 이런 이 공적인 신분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엄격한 잣대로 그럼요. 이렇게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청에서는요, 이번 이 A 씨 사건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청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뭐 폭행 이렇게 맞아요. 부하 직원이 상급 직원을 상사를 폭행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또 성추행 또 성희롱 별의별 일들이 계속 발생되니까는 맞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쨌든 일이 터지면은 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또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로 직위 해제를 한 상태죠. 현 상태가요.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예.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제로 공갈 혐의로 이제 이 구청 소속의 팀장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고요. 네. 예, 현재 그래서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수사를 과정에서도 돈을 자꾸 빌린 거라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봐야 되지 돈을 빌리고 주고받은 네. 그런 관계로 보진 않죠. 돈을 뜯어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명백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몇몇 소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권익과 또 삶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정부패가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돼서 더 청렴한 충북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뉴스 파헤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병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